생명과학 원 이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 첫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단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흥분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라고 생물의 특성, 생명체의 특성 중에 배웠었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한다. 이 반응을 하기까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인지를 하겠죠. 어떠한 감각에 대해서 우리 인지할 때 그 전달되는 요걸 이제 흥분이라고 하고, 또 인지했으면 또 반응을 하려면 우리 결국 효과기라고 하는 운동기관에 또 신호가 전달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흥분은 신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도되는 것과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사실 이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신경세포를 배우겠지만, 결국 이렇게 생긴 게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죠.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경세포 간에서 이 신호가 전달되는 걸 전달이라고 하고, 여기서 받은 신호를 여기까지 가져가야겠죠. 이걸 이제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전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달에 대해서, 전달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럼 이게 결국 신호의 전달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해야 결국 여기 있던 신호가 여기까지 전달이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되면은 다음 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신경계의 구조,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제일 아마 이번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가장 어려운 범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리고 아마 시험 범위는 유전 전까지 해당되는 이 항상성과 몸의 조절의 대단원 있죠. 이 대단원에 대해서 아마도 시험 범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말 범위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시간이 우리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트하더라고. 그래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뉴런이란 얘기가 바로 신경세포다.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한다. 우리 지금 신경계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경계에서 결국 어떻게 전달될까, 자극이 어떻게 전달될까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 구성 단위,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기본 구성 단위가 뭐였죠? 그렇죠, 세포였어요. 세포. 그러면 신경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뉴런, 신경세포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 이렇게 뉴런을 배우는 이유는 다른 세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뉴런은 당연히 신경세포이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자극을 받고 또 자극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고 또 전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서 이제 구조를 보면 뉴런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뒤에서 우리 기본적인 개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체는 여기 이렇게
세포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핵이 있어요. 핵. 핵이 뭐죠? 통합과학 다시 해야 돼요. 핵을 모르면. 핵 안에는 우리 유전정보 있죠. 그래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생명활동을 통제한다. 통제라는 말이 맞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공장과 비유하기 해가지고 지휘통제실 이렇게 비유를 했던 기억이 나면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이 신경세포체에서는 핵이 있다. 핵. 그리고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다.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골지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이 있고 여러 세포 소기관이 있다면 이곳에서 다양한 물질의 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의 합성은 DNA로부터 번역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다면 통합과학 다시 생물 파트만 해서 좀 기본을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질의 합성이란 얘기는 결국 단백질 만든다. 단백질 또는 다른 물질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신경 말단에서 사용되는 물질을 이 신경세포체에서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돌기가 있다. 가지돌기. 요 가지가 참 가지가지 한다 진짜. 이 가지가 아니겠죠. 틀이는 나무인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 할 때 그 가지야. 왜 여기 가지처럼 생겼죠? 여기 이게 이제 가지돌기다. 가지돌기는 지금 막 많이 뻗어져 있죠? 다양하게 쭉쭉쭉 여러 개가 뻗어 있죠? 그래서 자극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어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로 감각기나 다른 뉴런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럼 반대편은 그렇죠.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요게 이제 축삭돌기는 이만큼을 다 축삭돌기라고 하고, 그래서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한 개의 긴 돌기로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로 자극을 전달한다. 특정적으로 여기 이 마지막 부분 있죠? 딱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 이 부분만 부르고 싶을 때는 축삭 말단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을 때,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만 얘기하고 싶을 때는 축삭 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축삭돌기는 특징이 있어요. 또 특징이 있는데 이 마리집이라는 게 있어요. 마리집이라는 게 있다. 여기 이 그림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잘 보면은 여기 가운데에 심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이 심이 축삭이에요. 축삭. 그냥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뼈대. 이 뼈대가 있고 여기를 둘러싸는 무슨 소세지 모양 같은 게 있죠. 이렇게 소세지 모양. 얘네들이 이렇게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려서 축삭이 있고 이렇게 마리집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단면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지우개인데 이렇게 축삭이 있고 주변에 마리집이 있겠죠. 마리집이 이렇게 말려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단면 구조 본 거예요. 단면 구조. 그래서 말려 있다 해서 마리집이라고 우리 고딩만 이런 이름을 씁니다. 고딩만 씁니다. 그래서 마리집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고딩 내용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대학교 원래 옛날에는 그렇게 잘 했었는데 이걸 우리는 마리집이라고만 알면 된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지질 성분이야. 지질 성분. 지방이 아니고 지질이죠. 지질 성분이 많아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절연체 역할을 한다. 지방 아니고 지질이에요. 지질과 지방은 다르다고 했었죠. 지질 성분이 많아서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절연체가 뭐예요? 그죠? 전기를
전기, 고무 이런 거 있잖아, 고무. 그런 게 이제 절연체죠. 그래서 여기서, 왜 전기 절연체, 왜 이게 왜 나오지? 우리가 결국 이 자극, 흥분은 전기적 신호라는 걸 여기서 이제 유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가 안 통한다. 우리 몸에서 전기라고 하는 건 이온이에요, 이온.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온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디서는, 마리집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만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마리집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하나의 마리집과 하나의 마리집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쭉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비엔나 소세지처럼 붙어 있죠. 그래서 비어 있는 요 부분을 발견한 사람이 랑비에르예요. 랑비에르. 그래서 이 부분을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비하하는 건 비하가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좀 변태가 많아요. 그래서 뭐 발견하면은 길이길이 남고 싶어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또 여기 그냥 지나갔었는데, 그게 또 슈반이에요, 슈반. 슈반이라는 요 할아버지도 욕심이 많은 할아버지죠. 그래서 이 마리집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슈반 세포라고 합니다. 슈반 세포는 마리집을 형성하는 세포다. 처음 배우는 내용인데 외울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뉴런의 구조를 다 알게 됐다. 뉴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크게 세 부분 나누면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축살말단 이렇게 나누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이제 가지돌기가 자극을 받고, 신경세포체에서는 뭐 다양한 물질 대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제 축삭돌기를 통해서 흥분이, 자극이 전도가 되면, 그러면 축삭말단에서 이제 다음 신경세포로 자극을 전달할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뉴런의 종류는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방금 했죠? 그러면 그거구나. 마리집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이라고 하고,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해요. 우리 머리가 없으면 민머리라고 하잖아, 민머리. 대머리라고 하는 건 조금 그래서 민머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이 있다. 여기선 특징만 보면 됩니다.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이는 신경이다.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흥분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발생하는 도약전도가 일어난다. 도약전도.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제 민마리집 신경은 축삭돌기에 마리집이 없는 신경으로 흥분의 전도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 그림 그려놨으니까 위를 보면은 이렇게 마리집 신경이 있어요. 뭐 딴 데 가서 좀 그림 좀 그릴까? 여러분 교재나 뭐 포스트잇 같은 거에 그려보세요. 여기에 이제 마리집 신경, 민마리집 신경. 그럼 마리집 신경에는 당연히 마리집이 있다. 마리집이 있고 여기에는 랑비의 결절이다. 그러면 민마리집 신경에는 마리집이 없고 랑비의 결절도 없어요. 그냥 민자예요, 민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온의 이동이라고 했어. 이온의 이동이 결국 자극이고 흥분이다. 이온의 이동이 결국 이것을 일으키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뒤에 가서 배웁니다. 그러면 결국 이온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마리집은 뭐다? 절연체 역할을 한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온이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합니다. 생략해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집 신경에서는 요 부분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죠. 마리집이 없는 부분에서만 흥분이 발견이 돼요. 이따가 용어를 얘기하면 여기서만 탈분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왜 여기가 더 빨라요? 민마리 신경하고 비교하는 거야. 생물은 비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무조건 비교해, 비교. 그래서 2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차이를 꼭 외워야 됩니다. 차이. 민마리 신경은 흥분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마리집이 없죠? 스킵할 부분이 없는 거야. 스킵할 부분이. 그래서 이 민마리집 신경의 흥분 전도는, 선생님도 사실, 흥분의 전도는 우리가 스페이스바 누르죠? 한글이나 워드에서, 컴퓨터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한 칸씩 가죠, 한 칸씩. 이거고, 마리집 신경은 탭키를 누르는 것과 같이, 컹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뛴다. 뛰면서 전도가 일어난다 그래서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긴 도약전도가 안 일어난다. 그냥 안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따로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구분을 해볼 수 있다. 생각보다 이게 처음 배우는 개념이라 시간이 좀 걸리네. 기능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거는 마리집 종류를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래서 마리집 유무에 따라서 나누면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감각뉴런은 당연하게도 감각신경을 이루며 감각기에서 받아들인 이 자극을 전달한다. 근데 우리 당연히 중추신경계 뒤에 가서 배울 테니까 이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이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준다. 그리고 가지돌기가 긴 편이고 가장 중요한 게 신경세포체가 축삭돌기의 한쪽 옆에 있다.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해요. 요 설명이, 요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요게 무슨 소리냐면,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지? 이래도 모르면, 밑에 감각뉴런 있죠?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죠?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어, 지금. 감각뉴런은. 근데 연합뉴런은 한쪽 끝에 있어. 그리고 운동뉴런도 한쪽 끝에 있어. 감각뉴런만 한쪽 끝에 없고 중간에 있다. 그래서 축삭돌기 한쪽 옆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에서 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이랑 안 써 있어도 다 채울 수 있어요. 왜? 감각뉴런이라는 거를 우리가 신경세포체 중간에 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감각뉴런은 어디에 전달해? 바로 운동뉴런에 전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극을 감지도 못했는데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자극인지 먼저 반응할 수는 있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뜨거운 거에 손을 대면은 뜨거우면서 손을 뗄 때 뜨겁다는 것보다 손을 먼저 떼죠. 중학교 때 배웠지.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인지하잖아. 뜨겁다. 그러면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된 거예요. 척수도 중추신경계니까. 그래서 무조건 감각뉴런은 연합뉴런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고, 연합뉴런은 이제 운동뉴런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런은 뇌와 척수를 구성해서 이제 정보 처리하고, 이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을 연결시켜주거나, 척수에 있는 것을 뇌에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운동뉴런은 운동신경을 이루며 당연히 이제 반응기, 효과기에 이제 전달하겠죠.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근육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육. 그래서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가 발달되어 있다. 여기에 보면은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이런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들어오는 신경과 나가는 신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척수라고 하면 들어온다 하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이건 왜 한글로 순 우리말로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구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가는 걸 원심성이라고 해요. 운동 뉴런은 자극을 이제 우리 효과기로 밖으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원심성이라고 하고 밖으로 보내는. 그리고 감각 뉴런은 자극을 감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극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제 구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뭐 사실 정리를 계속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이 빈칸완성은 일단 뭐 개념 체크하고 이 부분은 알아서 뭐 답이 밑에 바로 정답이 나와 있으니까 혼자 한번 해보고 바로 내용. 흥분의 이제 전도와 전달 중에 이제 전도부터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생원에서 1학기에선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뉴런은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데 흔히 얘기했죠. 이 흥분은 결국 전기적 신호다. 이 전기적 특성이 변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흥분이라고 한다. 뉴런에서는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이동함으로써 정보가 전달된다.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체에서 축삭해서 축삭 말단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뉴런 있죠. 신경세포. 이 뉴런을 전기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기선, 전선이라고 왜 이러지? 전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기가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부분을 해야 되는데 처음 부분이 이제 분극이에요. 분극. 우리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분리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분극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극이 분리되어 있다. 이 극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전화, 음전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흥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뉴런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며 이때 세포막을 경계로 상대적으로 안쪽은 음전화를 바깥쪽은 양전화를 띈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포는 아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안쪽은 마이너스 음전화를 띠고 바깥쪽은 양전화를 띱니다. 왜요? 왜요? 궁금하면은 따라오세요. 따라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듣고 나면 왜 내가 물어봤지?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서는 외울 수밖에 없다. 사실. 작년에 설명하고 재작년에 설명하고 설명해봤는데 사실 결국 이해 안 하더라고. 이해하고 싶은 학생은 언제든지 오세요. 막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세포 외부를 기준으로 세포 내부의 전이를 막전이라고 한다. 외부를 기준으로 내부의 전이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축삭돌기에 이제 세포막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전극 꽂고 여기 전극 꽂고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를 기준으로 한 내부의 전이야.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를 빼줍니다. 보통 요렇게 구해요. 사실. 근데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우리는 알 필요 없다. 우리는 분극되어 있다라는 게 자극을 받지 않은 상태다 라는 거 중요하고, 이거는 분극 상태예요. 상태. 개념 되게 중요해요. 이건 상태를 얘기하는 단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휴지전이도 중요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휴지전이는 분극 상태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한다. 그럼 이 휴지전이는 구체적인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90mV이다. 전기니까 볼트 단위를 쓰죠.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70mV다 라고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외울 사항은 아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마이너스 7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극의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럼 왜 도대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나뉠까에 대한 거야. 선생님이 아까 찾아오세요 했던 건 왜 내부는 음전하고 외부는 양전하지? 이거예요. 여기서는 분극의 원인은 알아야 된다. 우리 몸에서 이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온이 나트륨과 칼륨입니다. 우리는 요것만 딱 요 두 개의 이온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쭉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건데 사실 뭐 순서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첫 번째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어요. 뉴런에서 세포 내부는 칼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외부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데 이것은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 ATP를 소모하면서 칼륨을 세포 안으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능동 수송시키기 때문이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분극이 돼 있어. 이거 알겠어. 그래. 그 분극 돼 있어서 자극 없을 때 내부는 음전화, 외부는 양전화야. 알겠어. 근데 이온이 중요하대. 이온. 이온이 중요하대. 나트륨하고 칼륨이 중요하대. 근데 세포 외부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내부에는 칼륨이 많대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 생물이 있었어. 그 생물을 연구했어. 연구하다 보니까 세포 밖에 나트륨이 많네? 이걸 원인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된 이유는 있죠. 이유. 그 이유가 이것과 연결됩니다. 연결이 되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알고 싶으면 와도 됩니다. 근데 허무해. 허무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심화 과정 해가지고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든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만 보던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외부는 나트륨이 많다. 내부는 칼륨이 많다. 여기서 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칼륨이 많다며 칼륨 양전화인데 왜 음전화가 뭔 소리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세포 내부하고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야. 내부가 칼륨은 천천히 칼륨은 외부보다 내부가 더 많다 이 얘기예요. 그냥 많다, 너무 많다, 행복하게 많다, 양전화가 많으니까 플러스네, 다 플러스 세상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칼륨은 내부가 훨씬 많다. 외부보다. 나트륨은 외부가 내부보다 많다. 많다란 얘기는 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도. 여기 보면 미리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 이걸 이제 좀 아름답게 유지시켜주는 애가 나트륨 칼륨 펌프다. 뒤에 가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륨의 유출. 분극 상태에서 나트륨은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지 않지만 칼륨은 세포막에 있는 일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소량 확산된다. 그 결과 세포 내부는 세포 외부에 대해 음전화를 띠게 되면서 휴지전이 형성이 된다. 이게 사실 이걸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을 위에 질문하라고 했던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그다지 몰라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은 없어요. 휴지전이가 음전하구나, 마이너스 70 정도 되는구나, 이걸 외웠다면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음전할 때는 단백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세포 내부가 음전화를 띈다.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축삭돌기를 확대하고 또 확대하면 이렇게 세포막에 이 통로 단백질이 있다.
통로 단백질이 있다. 이 통로 단백질이 우리 촉진 확산 하는 거야. 촉진 확산. 헐. 촉진 확산 들어본 것 같은데. 그죠?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통합과학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모르면 안 돼요. 나트륨 칼륨 펌프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촉진 확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확산은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확산은 에너지가 들지 않고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밑에 이 내용도. 와, 30분 됐는데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탈분극.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분극. 그 다음이 탈분극이야. 분극은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그럼 탈분극은 자극을 받았을 때. 흥분이 발생해서 뉴런의 막전이가 상승하는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결과 세포 안쪽이 양전화, 바깥쪽이 음전화를 띠게 된다. 방금 우리 분극에서는 내부가 음전화, 외부가 양전화 이렇게 배웠어요. 탈분극에서는 내부가 양전화, 외부가 음전화 이렇게 바뀐대요.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사실 요게 이제 바로 요 구간만 이렇게 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죠. 단순히 밖이 플러스고 안이 마이너스였어. 근데 안이 플러스고 밖이 마이너스라는 이렇게 바꿔주고 싶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전화 들어오면 돼. 그지? 근데 바깥에 많은 양전화 뭐라고 했어? 나트륨이라고 했어요. 나트륨이라고 했어, 방금. 돌려봐. 그러면 탈분극 때는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된다.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된다. 이게 그냥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 자극받은 부위에 일부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확산되어 막전이가 상승하게 된다. 활동전이 발생, 활동전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뭐 시험에 나와서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얘기할 거라서 중요한 거야. 이 발생한 막전이 우리가 여기서 막전이가 상승한다라고 했어요. 휴지전이가 보통 몇으로 우리 알자고? 마이너스 70으로 알자고. 그럼 여기서 상승했다는 얘기는 양의 값을 갖는다고. 왜 양의 값을 갖는다고? 양전화가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그럼 그 양전화가 뭐라고? 나트륨이라고. 나트륨 왜 들어온다고?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들어온다고. 다 연결되죠? 논리적인 이 순서를 잘 맞춰야 돼요. 과학은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고의 순서. 이 발생한 막전이가 역치전이 이상이면 일단은 넘어가. 먼 전이 이상이래. 먼 전이 이상이면 자극받은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일제히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급격히 유입된다. 그치? 여기서 나트륨 통로 열린다며. 그럼 어떻게 열리는데? 왜 열리는데? 하우. 어떻게 해서 열리는데? 역치전이 넘어야 열린다. 일정한 값이 있어요. 일정한 값이 있어서 그 임계선을 딱 넘으면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야 하고 다 열리는 거야. 그러면 야 하고 다 열렸으니까 나트륨들이 야 하고 들어오겠지. 그러면 막전이가 양의 값을 가져서 막전이가 상승하게 된다. 이것을 탈분극이라고 한다. 근데 상승하고 계속 상승하겠죠. 상승을 무한히 하지 않겠지 당연히. 그러면 최고점 정점을 찍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약 한 플러스 30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플러스 30. 플러스 30 정도 됐을 때가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 최고점이 되는데, 이때의 막전이를 활동전이라고 한다. 딱 플러스 30 지점만 이제 활동전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탈분극이 돼서 이제 상승하죠. 밑에 이제 이렇게 막전이 상승한다. 요 상승하는 구간을 이제 활동전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역지전을 넘어서야 돼. 역지전이 넘어서 요 부분을 이제 활동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막전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래서 최고 정점까지 다 왔어. 그러면 다시 떨어지는 일만 남았어요. 그걸 이제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그걸 재분극이라고 한다. 다시 분극되는 시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막전이가 상승했으니까 하강해야겠지. 하강해서 다시 음전화를 띠게 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돌아온다. 다시 음전화로 돌아온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탈분극 됐을 때 어떻게 해서 탈분극 됐죠? 어떻게 해서 탈분극 됐지? 양이온이 들어와서 탈분극 됐어요. 양이온이 들어와서 막전이가 상승했다. 그러면 재분극, 다시 막전이가 하강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전화가 들어와요. 이러면 안 돼. 양전화가 나가면 됩니다. 양전화가 나가면 돼요.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왔지. 그럼 나트륨이 나가면 되는데, 우리 나트륨이 나가면 되는데, 이 나트륨이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왜일까? 생각해보자. 나트륨이 들어왔어. 그럼 나가면 돼. 근데 못 나가요. 왜? 여기는 나트륨이 들어온 이유는 뭐야? 왜 들어왔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요. 통로가 열리는데 왜 들어와? 여기가 고농도라서요. 저농도로 확산됐어요. 그래서 여기 저농도야. 여기 고농도야. 그래서 도저히 반대로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트륨이 들어왔는데 나트륨이 못 나가. 근데 양전화가 나가야만 막전이가 다시 떨어져. 그러면 다른 양이온, 다른 양전화를 내보내면 돼요. 세포 내부에 많은 그것.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 그래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여기는 재분극은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세포 밖으로 유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유입이라고 썼으니까 라인을 맞추면.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지? 칼륨 통로가 열리니까요. 칼륨 통로가 왜 열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됩니다. 칼륨 통로가 열리는 건 이제 우리가 양전화가 너무 높아지면 시간이 지나면 칼륨 통로가 알아서 열립니다. 통로가 결국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이라서 감지를 해요. 전압을 감지해. 미안해. 그렇다. 우리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간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양전화가 나가니까 막전이가 다시 떨어진다. 그래서 막전이가 이렇게 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70이잖아.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0이 휴지전이에요. 이게 휴지전이. 이게 휴지전이야.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다시 재분극이니까 마이너스 70까지 가면 되잖아. 칼륨이 나가서. 근데 칼륨 통로가 약간 충청도예요. 우리 지역이야. 우리 지역의 사람이야. 그래서 느려. 그래서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칼륨이 나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쯤 갔을 때 통로를 닫아야 되잖아. 근데 닫아요. 통로 좀 닫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닫혀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칼륨이 더 많이 나갑니다. 팩트예요. 칼륨이 더 많이 나가. 그래서 막전이가 더 떨어져요. 휴지전이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 더 떨어졌을 때에 이제 막전이를 마이너스 80mV라고 하고, 이때는 이제 과분극이라고 합니다. 너무 과하게 분극됐어요. 너무 과한데? 과분극이다. 과분극.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여기 써있잖아. 칼륨 통로가 너무 늦게 닫혀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가. 통로 좀 닫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포 밖으로 칼륨을 내보낸다. 그러면 나트륨을 들어와가지고 어쩌지? 난 어쩌지? 난 왜 못 나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칼륨도 나가긴 나갔어. 막전이 낮추려고. 근데 나는 막전이 나가긴 나갔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가지? 이걸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해주는 겁니다.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 내부로 들어온 나트륨을 외부로 퍼주고, 그리고 외부로 유출했던 칼륨을 내부로 이동시켜 줍니다. 다시 전 페이지 그림을 보면, 여기 보면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칼륨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준다.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이걸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이 개념 형성 단계죠. 너무 어려워요 하고 포기하게 되면 포기하면 편하다 그러는데, 포기만 안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 좀 하지 말고, 지금 처음 배우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 없어. 2학년 중에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배우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통합과학 내용 있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다 똑같은 상황인 거야. 저는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과학을 못해서요. 왜 과학을 못해? 지금 처음 배우는 건데 왜 못해? 다 처음 배우는 거라니까?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배우는 거야, 지금 처음. 근데 지금 네가 안 해서 모르는 거야. 알겠죠? 지금 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도 처음에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흥분의 전도의 과정, 뉴런의 특정 부분에 탈분극이 일어나면 세포 안으로 유입된 나트륨에 의해서 인접 부위 세포막이 막전이가 이제 역지전이까지 상승해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에 흥분이 축삭돌기를 따라 전도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축삭돌기 확대한 부분이에요. 확대한 거. 이렇게. 축삭돌기 확대해서 우리가 축삭돌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다 흥분이 탈분극, 재분극, 분극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활동전이가 도달했다. 나트륨 채널이 열렸다.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나트륨 통로가 열렸다. 그럼 나트륨이 들어온다. 나트륨 들어오면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이 일어나가지고 활동전이가 형성된다. 활동전이가 형성되면 여기서 다시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을 유출시킨다. 그러면 다시 분극이 된다. 지금 이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왔죠. 나트륨이 들어왔지. 들어온 나트륨이 확산됩니다. 확산되겠지. 봐봐. 여기 나트륨 외부에서 나트륨이 여기만 들어왔어. 여기만. 나머지 애들은 안 들어왔어요. 이 부분 안 들어왔어 지금. 뒷부분 안 들어왔어. 그럼 나트륨이 들어왔어요. 와, 나트륨 세포 내부 들어와서 신나죠? 그럼 이 부분만 나트륨 농도 높죠? 그죠? 그러면 나트륨이 고농도에서 모든 물질은 확산돼요. 한쪽에 고여있지 않아. 그러면 확산이 된다. 옆으로 확산이 되면 옆쪽에 양전화가 가니까 막전이 올라갈 거 아니야. 막전이 올라가다가 역지전이 딱 도달하면 이 부분에 나트륨 통로를 열어서 또 나트륨 유입시킨다.
그럼 나트륨 유입되면 탈분극이 일어나고 활동전이 발생한 다음에 다시 재분극, 칼륨 통로를 열어서 칼륨을 유출시키고 재분극이 일어나서 나중에 또 분극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온 이 나트륨이 또 확산되겠죠? 옆으로 확산된다. 확산되면 또 막전위를 높인다. 높이다가 역치전이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를 왕창 열어서 또 나트륨이 유입된다. 나트륨이 유입되면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이 일어나면 활동전이까지 도달하게 되고 다시 칼륨 통로 열려서 재분극되고 그 다음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계속 반복하면 축삭 말단,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지배 유무다. 이건 아까 했다. 마리지배 신경은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민마리지 신경보다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르다. 축삭의 지름, 축삭의 지름이 있어. 지름이라는 건 굵기를 얘기하는 거야. 굵기. 축삭이 이렇게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면 지름이 크면 이동에 대한 저항이 작다. 우리 전선 생각하자고 했어요. 전선. 그럼 저항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아닌가? 저항 있잖아. 저항. R. 저항 R값. 물리 아니야 이거. 물리 아니야. 몰라도 돼. 저항이 작겠죠. 크면 당연히. 그래서 전도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쉽게 할 수 있다. 갈 길이 먼데 전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 과정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사실 해당 이 영상을 여러 번 좀 보시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뭐 탐구 과목은 굳이 인강을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나보다 학벌은 좋아도 공부는 내가 더 오래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니까 선생님이 좀 제끼라는 거 이게 있지 않나요? 그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흥분의 전달을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수업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너무 진도가 너무 타이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틀리면 어쩔 수 없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고사 문제가 괜찮으면 그냥 아직 못 봤어요. 괜찮으면 그것을 변형해서 기말에 원래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